자, 이제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챕터 3, 재산세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세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문제가 3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올해도 별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여러분 시험 볼 때 3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전에 배웠던 취등록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운 취등록세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조세죠. 그쵸? 근데 얘는 근데 보유 관련 조세예요. 보유 관련 조세. 그러니까 이는 거래와 관계없고 내가 그걸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뭐라고요? 보유세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보유세 중에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뭐 이 차이 정도만 있는 거죠. 해서 이제 151페이지 보면 1절에 재산세의 개요 및 성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개요에 보면 뭐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을 여자 시군 내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률에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여 본래의 재산세와 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고 뭐 서울시는 자치구세와 서울특별시세로 구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는 밑에 특징해 보시면 되니까 위에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1번.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는 시군세이다. 자, 얘는 지방세 중에 시군구세라고 말씀드렸죠. 시군구세니까 누가 과세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를 하게 되죠. 이때 얘는 항상 지방세 물건 중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는 시군세이다. 다만 어디는 서울시는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울시는 원래 구세잖아요. 근데 그걸 구에서 전체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공동과세랍니다. 공동과세. 서울시만. 왜냐하면 아시죠? 서울은 2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서울시는 격차가 되게 심합니다. 격차가. 왜? 재산세가 거치는 게 틀리죠.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거치는 동네가 재산세는 어디겠어요? 다 아시죠?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세 군데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는 거죠. 왜 그래요? 땅 가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나 땅 한 평 있다? 야, 너 한 평밖에 없어? 야, 나는 10만 평 있다. 10만 평. 얘는 10만 평이고 얘는 한 평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10만 평이 엄청나 크죠? 얘는 한 평. 자, 근데 모르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 자, 너 10만 평인데 얼마니? 1억? 10만 평 1억이야? 그럴 수 있죠. 왜? 임야에 임야. 임야인데 10만 평 1억이래.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야, 10만 평이면 1억씩 1억밖에 안 돼. 가볼래? 그래, 가봤더니 어디 있어? 야, 산이 있는 거야. 저기, 야, 저 뒤에 저 뒤에 산 봉우리 보이냐? 안 보여. 잘 봐봐. 저 구름 있지, 구름 떠 있는데, 구름 밑에 보면 그 봉우리 살짝 세 개 안 보이니? 보여. 흐리게 막. 저 멀리에 이렇게 봉우리 세 개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 막 구름이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 봉우리 세 개 있지? 그게 내 거야. 그죠? 길도 없어. 그죠? 가봤니? 안 가봤대. 그죠? 여기 10만 평이야. 얼마? 1억. 1억도 비싸죠. 한 평, 어디 있어? 명동에 있어요. 충무로에 있어. 공시 가격만 3억이래. 실제는 한 5, 6억 한대. 이런 거 있죠. 한 평인데 5, 6억 가. 얘는 10만 평 1억. 그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얘는 기준식 공시 가격이 우리나라 제일 비싼 게 그 충무로 쪽에 화장품 매장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에 공시 가격이 막 제곱미터당 미국 평당 몇 억 갑니다. 몇 억 공시 가격만. 얘는 뭐 평당 싼 거는 몇십 원 가는 것도 있어요. 몇백 원 가는 것도 있고 많아요. 임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공시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재산세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 상구는 공시 가격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어마어마하게 걷어갑니다. 근데 같은 서울시인데 강북이나 도봉구 이쪽은 세금이 덜 거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같은 서울시인데 이쪽은 재산세 이만큼 거치는 여기는 별로 안 거치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격차를 줄이려고 서울시도 어떻게 한다? 세금을 공동과세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일단 걷어. 그러면 50%를 걷어요. 각 구에서 50% 가져가고 50%는 서울시에서 가져와요. 그래 그걸 다시 재분배를 해. 재분배. 그럼 어떻게 재분배하겠어? 당연히 강남 3구에서 걷은 거 세금 좀 덜 주고 그걸 약한 구청에 더 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구청끼리 재정격차를 줄여주겠다. 그런 취지로 공동과세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얘는 서울시만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광역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건 그게 해당사항 없다는 거지. 왜? 거기서는 지가 더 걷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 도토리 키즈기라는 얘기죠. 걷어봤자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걔는 안 해. 어디만? 서울시만 그렇다. 내용은 알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돼. 시험에 재산세는 서울시의 경우는 특별시 및 구세이다. 그럼 야 얘가 무슨 특별시세야? 구세지.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1번. 2번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이래. 소유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는 보유세다. 자, 이는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요. 뒤에 가면 배우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날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 2017년도에 현재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재산세도 본인이 냈어. 그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내년 2018년도 재산세는 내가 내느냐? 그럼 모른다는 거죠. 왜? 내년도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야? 그죠? 내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에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년 5월 31일에 이때 팔아버려가지고 등기까지 넘겨져 버리면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하루 보유하고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관계없어? 보유기간은 관계없어요. 무조건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한다. 그래서 거기 6월 1일 소유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다. 얘는 한마디로 경기를 안 타요. 그죠?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경기를 타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매매가 안 돼. 그러면 취득세도 안 거치고 양도세도 안 거쳐요. 근데 재산세는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지 말든지 따박따박 때 되면 봉투봉투 열리는 돈 내라고 계속 고지서 날라옵니다. 경기를 안 타. 그죠?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지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재산세는 과표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로 세운이 안정적이다. 그렇죠? 얘는 보통징수잖아요. 재산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죠. 과세권자인 시군구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죠? 네, 보통징수다 그런 얘기고. 4번은 물세고 인세고 있죠. 자, 우리 물세, 인세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말아 있죠. 물세는 물건 중심이고 인세는 사람 중심인데 시험에서 얘는 물세일까요? 인세일까? 이런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는 안 내. 그렇게 문제 내면 출제 이유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읽다 보면 골치 아파요. 응익과세 있고 응능과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근데 꼭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 선생님 질문으로 응능과세는 응능과세가 있고 응익과세가 있는 이게 뭔 뜻이냐. 알 필요 없다는 얘기지. 왜?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이런 거.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얘가 중요하면 제가 이게 응능과 응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발 부탁인데 그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마. 하라는 거나 좀 하시고. 이건 능력에 따라, 이건 수익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궁금해서 못 살아. 잠이 안 와. 밤에 저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은 질문 올리세요. 질문. 그럼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그때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시지역에 소재는 부동산도 조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6번 재산세는 보통징수죠. 그죠? 보통징수. 따라서 얘는 뭐가 없다. 가산세 절대 없습니다. 가산세. 오로지 뭐가 나와. 보통징수니까 고지서가 나오니까 납부기 안 내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금. 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문제 풀다가 재산세 파트에서 가산세란 말 나오면 숨드시지 말고 틀렸다 그래야 되는 거야. 무조건 틀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죠? 그리고 7번 재산세는 물납 및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물납은 재산세만 물납이 되죠.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 그죠? 분납은 나눠내는 거 그랬죠. 뒤에 넘어가면 됩니다. 152페이지 8번 됐고 9번에 수익징수 면제제도와 세부담 상환제도가 있습니다. 수익징수 면제, 수익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리고 세부담 상환은 말 그대로 재산세 부담하는데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정해놓은 걸 세부담 상환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다 배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얘도 똑같아요. 또 4가지를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4가지.
과세 대상. 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이건 두 가지 인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죠? 그냥 가면 돼요, 틀대로. 별거 없어요, 별거. 그죠? 때로 이해가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대상이 나옵니다. 그죠? 대상.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운 세법에 모든 과세 대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배운 세법에 뭘 배워?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 그러니까 뭐 토지, 건축물, 그죠? 그리고 뭐 주택, 선박, 항공. 그죠? 이렇게. 얘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 그죠? 그럼 주가 되는 건 뭐야? 토지, 건축물, 주택이 주가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이 주가 된다. 그죠?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 주가 된다. 그래서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이 잘못 쓰면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정확히 잡아놔야 나중에 뒤에 가서 안 흔들리는데 저게 흔들리면 나중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지킨 대로 딱 그걸 잘 기억해가지고 거기 대입을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나중에 엉켜가지고 그땐 수습이 안 돼, 수습이.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보면 잘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재산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지 따로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따로 나온다. 이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상가예요. 그리고 이쪽에 주택이 있어요. 자, 얘는 주택이라 그냥 해요. 주택.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이라고 해요. 얘를 토지라고 그래요. 그죠? 얘도 당연히 얘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본 세법상 주택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시골에 주택 있다? 단독주택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나 시골에 단독주택 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게 건물만 얘기합니까? 토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가? 보통 두 개 포함해서 그러죠. 그죠? 이거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럼 세법상 주택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죠?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 그럽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 일반 건물을. 그럼 세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얘는 건축물하고 토지가 따로따로 시험에 나오죠. 따로따로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은 7월 달에 건축물분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얘는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상가를 갖고 계시면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거죠. 7월 달에 건축물분 내고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 따로 내는 거예요. 두 번을. 그죠? 자, 근데 주택은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를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표준을 합해서 그 합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고? 주택은 어떤 경우든 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얘네처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이거와 연관돼서 나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틀려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건물은 주택인데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죠. 땅은 내 게 아니야. 건물만 내 거야. 자, 그럼 얘는 재산세가
갑은 건축물은 갑거고 땅은 을 거예요. 토지는 을 거예요. 자, 이때 재산세 어떻게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자,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이건 갑한테 사오고 토지는 을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아니면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세액을 계산할까요? 주인이 달라. 그죠? 건물은 갑거고 땅은 을 거예요. 이런 경우 서로 다를 때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한꺼번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 어떤 경우든 주택은 뭐다?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얘기했잖아. 금방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물어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리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하나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땡 틀렸잖아요. 왜? 각각이 아니라 그래도 토지 건축물을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맞는 거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다시 뭐라고요?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과세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딱 바뀌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주택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과표 합해서 그럼 이렇게 계산했어. 세금만 20만 나왔다. 아니요. 만약 얘가 뭐 50이 나왔다. 5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건 갑고 이건 을 거잖아. 그럼 이거를 둘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 나온 세금을 얘네 둘이 안분해가지고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지. 이게 서로 다르게 해서 이건 얘한테 나오고 얘는 따로따로 계산은 절대 없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박혀놔야 돼요. 그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상가는요. 건축물은 7월달에 나오고 토지는 9월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에요?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얘는요. 다른 데도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얘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쟤들처럼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세금을 나온 세금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처럼 7월, 9월에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두 번 내는 거야. 2분의 1은 7월 달에 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나 집 하나 갖고 있는데 7월 달, 9월 달에 세금을 두 번 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제가 이 강의라면 선생님 저는 7월 달에 주택 하나인데 7월 달에 9월에 또 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7월 달에 건축물분 내고 9월에 토지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7월에 건축물, 9월에 토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2분의 1은 7월 달 내보내고 2분의 1은 9월 달에 내보낸 거야. 뭐 때문에? 얘처럼 형평성 맞추려고 두 번에 걸쳐 나눠라 이렇게 된 거지. 그 주택은 2분의 1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월 9월쯤 가면 막 프랜카드 전국 시군구에 프랜카드가 다 붙어요. 뭐라고요? 7월 달은 뭐 건축물분 재산세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주택분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주택 1기분 이렇게 같이 돼 있어. 왜? 두 번 내니까. 9월은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주택 2기분 아니면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주택은 2분의 1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지금 나온 이유가 있는 거지. 그죠? 얘처럼 따로따로 과세 못하니까 그 나온 세금 자체를 반씩 나눠낸다. 이거죠. 자, 결론은 어쨌든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칙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쭉 가야 돼요.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있죠? 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 있죠. 이 토지의 범위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되죠. 왜? 여기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죠. 포함된다 그러면 주택도 얘네처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용어 정의하면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하지 않고 이 건축물 용어 정의하면서 이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의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 포함이 안 되니까 여기 따로 주택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주택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이 재산세 특히나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주가 되는 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겠지만 주택이 막 고급 주택, 고급 주택, 그다음 별장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다가구 주택, 겸용 주택, 별의별 주택이 다 있어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 구분하려면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걸 잘 보시면 돼요. 하여튼 공부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한다 해서 똑같이 수업을 듣다 공부를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막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TV 같은 데 보면 엊그제 TV 보니까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뭐 유명한 트레이너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이어트 식단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태희하고 이나영 있죠. 둘이 이나영, 김태희 이런 애들 그 식단을 관리해가지고 그 몸매를 유지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막 그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얘기해줘. 그러면 막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막 그거 혹해가지고 막 그걸 봅니다. 왜? 마치 자기가 그거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자기가 이나영이나 김태희처럼 될 줄 알고 막 훅해서 보죠. 그거 알려줍니다. 그거 알려준다고 먹는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걔네들이 독하거든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재산이거든. 여자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그 관리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꾸준히 막 지속적으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가 못하지. 몇 번 먹다가 말겠지, 그렇게. 알려줄까요? 별거, 그냥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식단 보면 이나영이는 그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토마토, 양파, 스테이크예요. 이름이. 말 그대로 뭐예요?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스테이크를 섞어서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간단해요. 양파 5개. 야, 이런 것도 알려준다. 토마토 5개, 양파 5개, 등심 400g. 이렇게 돼요. 그죠? 레시피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토마토는요, 큰 거 있죠? 이렇게 큰 거. 방울토마토 말고. 그죠? 그 토마토 5개를 살짝 불에 데쳐요. 그 데쳐 효과가 있대. 살짝 데쳐가지고 그 5개하고 양파 5개. 이걸 잘라. 이렇게. 그죠? 나중에 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잘라. 적당한 크기로. 그리고 등심 400g 사가지고 지방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다른 거 없어. 냄비에다가 양파 깔고, 그 위에 토마토 깔고, 그 메뉴에다가 등심에다 올려놓은 거 그냥 올려. 그리고 그냥 뚜껑 덮어놓고 중불에 그냥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가 수분 있잖아요. 물 안 보여. 그럼 쥐가 나중에 수분이 생겨요. 그걸 계속 저어줘. 중간중간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중불로. 왜? 이 졸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안 늘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거죠. 그러면 2시간 정도 되면 얘가 딱 섞여가지고 이게 딱 물처럼 돼요. 그걸 그냥 마시는 거야. 떠서. 일정 양만큼. 그럼 얘가 떠먹으면 이 스테이크 때문에, 스테이크 잘랐잖아요. 잘라가 넣어놨죠. 그것 때문에 먹는 식감도 있고 좋다는 거야. 맛있대요. 먹어본 사람들이 다. 거의 해서 만들어준대.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이거만 딱 하는 거. 이거 먹어. 만들어서. 김태희는 주먹밥을 만들어. 주먹밥. 그렇죠? 주먹밥. 얘는 주먹밥을 만들어. 주먹밥. 뭐 고구마, 옥수수, 고구마 2개, 옥수수 하나, 그다음에 계란, 날계란 5, 삶은 계란 5개예요. 요것만 있으면 돼. 얘도. 어떻게? 옥수수 삶아가지고 껍질을 다 이렇게 떨어대요. 이렇게 옥수수 알을. 그죠? 포크로 수집어서 잘 빠지더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2개 삶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계란 5개 삶아가지고 노른자 빼고 흰자. 그래서 요 3개를 넣고 막 3개 다 이겨가지고 주먹밥처럼 이렇게 말아. 이렇게 해서 한 5cm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만들어 놓아 이렇게. 그거 냉동실에 넣는 거야.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출출할 때마다 꺼내서 먹는데. 그럼 된대. 그럼 2개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되지. 드세요. 아주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먹을 수 있냐고, 이거. 배고파서 못 먹겠지. 배고파서 많이 먹겠지, 이거를. 먹긴 먹는데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막 5개씩 먹겠지. 그럼 무슨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안다고. 참, 내가 이런 것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줍니다. 그죠? 살 빼시는 방법,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알려줘. 그죠? 참, 여러분은 그냥 아까 그랬잖아. 날로 먹는다고. 공부만 하나는 딸랑 하나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다니까. 그죠? 제가 이런 것도 잘 봐도 여자들이 관심 있기 때문에 TV 보다가 짬내서 볼 때 막 잠 안 자고 봤다가 잘 봐놨다가 이런 거 다 알려줘요. 막. 그죠? 지금도 봐봐. 레시피 딱 알려주잖아. 아주 간단하죠. 뭐 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갖다 하면 돼요. 그죠? 또 이런 것도 다 적어놓는다. 이런 거 적어 또 막 열심히 적는다. 다른 건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죠? 그럼 오늘 뭐라 그래? 야, 오늘 강의 잘 들었다. 야, 나 오늘 그 다이어트 식단 배웠다. 야, 오늘 성공했네. 이러고 앉았다. 그죠? 소용 없습니다. 그죠? 자, 152페이지 2절에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군의 소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상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얘가 시군군의 소자니라겠죠? 그럼 얘가 시군군의 소자, 시군군의. 이게 뭔 뜻이에요? 얘는 시, 군, 구세니까 잘 보세요. 이 시군구세 뜻이 뭐냐면 얘가 세금을 과세할 때 시, 군, 구별로 각각 나눠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얘기죠. 특광도세 뜻은 뭐예요? 특광도세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를 과세 범위를 한다는 얘기고 시군구세는 시, 군, 구별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에 토지가 하나 있고 경기도 안산시에도 토지가 있다. 본인 거죠, 둘 다. 경기도 안에 있죠? 자, 근데 하나는 수원시에 있고 하나는 안산시에 있습니다. 재산세 나오죠? 어떻게 나와? 이쪽의 토지와 수원 토지와 안산의 토지가 둘 다 내 거죠. 그러면 세금을 과세할 때 그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원시에 있는 건 수원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주고, 그죠? 안산시 거는 안산시에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왜? 두 개를 같이 하진 않아. 왜? 시군구, 시군이 시가 다르잖아. 이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는 거? 한꺼번에 내 앞에 있는 거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나눠서 각각 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군구안의 소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건축물 토지 대장에 돼 있는 그 용도와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세법은 항상 뭐라 했어요?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현황이 서로 다르다. 그럼 항상 뭐가 우선이다?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세법은. 그 법은요, 우리 세법은 뭐 등기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관계가 중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공보상과 실제가 다르다.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면 뭐가 우선이다?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토지가 납니다. 토지란 뭐 공간법상, 지적공보상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지목이 등록돼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다 뭐다? 과세 대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건축물도 뭐 설명돼 있습니다. 그냥 건축물 제목만 보면 돼요. 밑에 읽지 마시고. 주택, 그죠? 자, 주택은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러니까 건축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밋이니까 and 그리고 뭐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결론은 주택은 뭘 말한다? 건축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도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간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을 제외한다. 아까 설명했죠? 이 경우 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은 제외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양가로 1번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보통 이걸 이제 겸용주택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는 거와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그러면 한 구가 겸용되어 있으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건 몰라? 얘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 동은 면적과 관계없이 뭐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가주택 같은 거 아시죠? 일부는 주택이, 일부는 상가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과세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냐 그 얘기인데, 자, 한 구의 건물이 겸용돼 있을 때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뭘로 봐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 아닌 부분까지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됐을 때는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따로따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건 주상복합이니까, 그러니까 한 구는 상가 건물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분 주택, 1분 상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6대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주거가 크죠. 그럼 어떻게 봐요?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5대5면 주거하고 면적이 딱 같아. 상가와 면적이 똑같다. 5대5다. 그럼 뭘로 봐? 여기 돼 있죠? 주거용이 50% 이상이니까 뭐요? 딱 50%까지죠. 그러니까 딱 5대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가 6대4면
그죠?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러면 그땐 따로 보겠죠. 자, 근데 주거용이 50% 이상으로 쓰고 있으면 전체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한 구의 건물이 겸용돼 있어. 상가주택은. 자, 근데 한 동은 뭐냐면, 한 동은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한 동, 101동 하듯이 한 동 전체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주상복합.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당연히 50% 넘죠. 당연하죠. 그죠? 아파트가 50% 이상이니까. 근데 이걸 적용해버리면 여기 상가 건물 있잖아요. 얘도 주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 있어? 여기 치킨집, 그 다음에 뭐 호프집,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탁소, 그 다음에 비디오 가게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얘네들도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야? 다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치킨집이 다 주택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동은 뭐다? 면적에 관계없이 따로따로 본다. 주택은 주택분만 주택으로, 나머지는 건축물 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 뭘 조심해야 돼? 재산세 겸용주택 나오면 한 동이냐 한 구냐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부분으로 복합 겸용돼 있는 경우에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동은 뭐라고 해야 돼?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한 구는 뭐다? 주상복합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가주택을 생각하시면 돼. 그때는 어떻게 한다?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주거용이 50% 이상이죠. 그럼 뭘로 봐? 1층 식당까지 전체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보면 이 한동은 뭐라? 주상복합. 그러니까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 치킨집이 어떻게 주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치킨집 많죠? 뭐 멕시카나 뭐 BHC, BBQ, 뭐 교촌치킨 뭐 해가 많잖아요. 그죠? 치킨 종류가 많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저희 동네는 치킨집이 이게 이제 배달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하여튼 살 뺄 때 제일 원인이 뭐겠어요? 치맥이죠, 치맥. 그죠? 제가 막 거의 매년 살 뺀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 밥은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생각보다. 근데 항상 실패하는 게 그 술입니다. 술도 많이 안 먹거든요. 맥주밖에 안 먹는데 꼭 치맥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뺄 때 가장 큰 원흉이 누구냐면, 원흉이란 표현은 이상하지만 제 와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살 빼래. 자기 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제가 시간만 났다 그러면 뭐요? 술 한잔 할까? 그럼 저녁마다 치맥하는 거야. 그럼 제가 저녁에 강의 끝나면 일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밥은 새끼 이만큼씩 먹고 죽으라고 이제 굶어 놓다가 저녁 때 홀다가 자기 전에 치맥하는 거야. 아, 미쳐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게 살이 빠지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켜 먹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멕시카나에서 그 파닭을 먹어서 파닭. 하도 그것만 시켜 먹어서요. 지금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몇 톱니다. 그러면 그냥 네 그래요. 주문할 것도 없어. 그냥 네 그러고 끊어. 그럼 뭐 파닭하고 파닭. 그래서 그것만 주장창 먹어가지고 그죠. 아 죽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촬영하잖아요. 동영상 촬영하니까 오늘 일찍 가거든요. 촬영만 하니까. 그러면 뭐 100%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불금. 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따 집에 간다 딱 전에 끝났다 전화 우리 아이프 올 때 맥주 치킨 시키고 맥주 사와요. 이제 뻔하다니까. 그죠? 죽겠습니다. 그래 살을 빼냐고. 그래서 막 뭐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올해까지만 먹으래. 올해까지만. 대전부터는 금주하지. 우리 택돔소리죠. 그죠?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뭐 내가 볼 때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죠? 했더니 그죠? 여러분도 이제 불금이니까 또 한잔 하셔야 되고 그죠? 자 193페이지 맨 위에 1번 있죠? 양가로 1번. 주거용과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이라 했죠. 자 1번 한동 그랬고 2번은 한구라고 돼 있잖아. 그죠? 한동은 주상복합 생각을 했죠. 읽어볼게요.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뭐와 관계없이 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따로따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2번 한 구의 건물 그러면 주상복합 말고 일반적인 상가주택을 생각하라 했죠. 자, 한 구는 뭐라고 돼 있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나중에 양도세도 나오거든요. 또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잘하시고 한동 한구. 그죠? 그다음에 이번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가 보통 뭘 우리가 다가구로 하냐면 뭘 다가구라고 그래요? 원투룸. 그죠? 원투룸을 다가구라고 하죠, 보통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권 한 명한테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팔고 이제 매매하고 그러죠. 자, 갑 한 명인데 방은 여러 개죠. 그죠? 그러니까 다가구는 보통 보면 층수가 몇 층입니까? 얘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다세대 말고, 그죠? 방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 한 명, 단독주택이죠. 몇 층이야? 3층. 3층 넘어가면 안 되죠, 건축법상,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다가구 주택의 한 90% 이상은 다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 그죠? 자, 이 옥탑은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 왜? 이것도 심으면 안 돼요, 원래는. 무허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서 만약에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옥탑은 전부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냅두는 거죠. 왜? 먹고 살라고 세주는 거니까 하나라도 놓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옥탑 2개 있고 또 반지하, 반지하. 그죠? 반지하 4개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 좀 방이 그래야 숫자가 늘어나야 좀 세가 좀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하 100층에 지상 3층이에요. 지하 100층에 지상 3층. 그러면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3층입니다. 3층. 그죠? 왜? 건축법의 층수는 지상층만 층수에 들어가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다가구를 쳤는데 세를 많이 받아먹고 싶다. 그러면 지상 3층에 지하 100층으로 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 100층을 세를 주면 되죠. 왜? 층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죠? 세는 안 나가겠죠. 대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럼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과세할 때, 잘 보세요. 과세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가 나올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잘 보세요. 물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자, 내용이 잘 보세요. 얘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얘는요, 세금이 덜 나오는 쪽으로 합니다. 덜 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때 그 주택은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줘요. 그래서 소위 말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우대금리를. 그죠?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자, 근데 세율이요, 재산세는 주택 있죠, 주택. 이 세율이 누진세일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일 뜻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이거는 과세 표준이 크면 그만큼 불리한 거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요 다가구를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하나하나의 과표를 나눠서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토지 건축물 전체 금액을 과표를 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와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왜?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이 전체 금액이 과표가 되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이 커졌죠? 그럼 세율도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아까 제가 말했어요. 세금이 덜 나온 쪽으로 한다겠죠? 그러면 재산세는 다가구 주택을 과세할 때는 얘는 뭘로 본다? 자, 2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2번. 다가구 주택. 그렇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왜?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이 덜 나오는 거죠. 왜?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럼 이걸 어떻게 따로 그럼 지들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걸 세금 어떻게 계산인지 알아서 뭐 하게. 지들이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세법상 기준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쓸데없이 막 그런 거까지 뭐 들어가신 거죠. 그게 너무 막 깊이 공부하지 마세요.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합격한다며. 그렇게 하나씩 파고들다가 어느 세월 한 10년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하면 10년. 그래야 합격이에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 안 가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시험 볼 만큼만 해서 공부를 일단 해놓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얘를 막 분석을 해요. 막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세금 어떤 식으로 계산해? 막 이걸 어떤 식으로 막 이런 게 가질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다가구는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덜 나오는 쪽에서 각각을 주택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재산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렸다.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왜 얘 세금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필요 없는 얘기죠. 실제 시험에 나왔죠. 이게 이 집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거 하나만 딸랑 있으면 괜찮은데 양도세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달라요, 기준이. 나중에 엉킨단 말이야.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일단 구분 그걸 마시면 돼요. 그래서 다가구는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뭐 한다고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3번에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돼 있죠? 이 토지. 자, 하여튼 우리 세법에서요. 잘 보세요. 지방세 파트에서 부속 토지 얘기가 나왔어요. 부속 토지. 근데 이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뭐라고요? 건축물의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자, 3번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대. 그럼 몇 배? 5배 아니고 10배. 이게 나중에 엉켜요. 왜냐면 양도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도시지역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공부가 되면 걔는 엉켜버려. 근데 지방세는 뭐라고요?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뭐? 무조건 몇 배? 10배. 나중에 뭐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항공기 선박은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만.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154페이지 가면 3절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 토지가 모든 토지가 다 세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자, 어떤 애는요 나대지를 쓰고 있고요. 어떤 거는요 건물 져가지고 건물 부속 토지를 쓰고 있고요. 어떤 토지는 농사를 져요. 자, 근데 보세요. 농사 짓는 토지와 나대지가 뭐라 했어?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거든요. 비삼용 토지. 그 빈둥빈둥 노는 땅과 농사 짓는 농지하고 세율이 같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를 3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토지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분리, 별도, 종합. 그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그다음 뭐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이렇게 3가지로.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예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수업 들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만약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지서 집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인 토지가 무조건 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 써 있어 본인께 뭔지. 그러니까 뭐 분리과세, 별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구분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토지가 여러 개 있다. 근데 이 3개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한 장에 다 써 있어요. 분리과세 얼마, 그다음에 별도 얼마, 종합 얼마, 토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토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토지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예를 들면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게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지 있죠. 농지는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해서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표적인 게 상가 갖고 계신 문제, 상가. 그죠? 상가 갖고 계시면 아까 세금 어떻게 나왔어? 건축물하고 토지 따로따로 나온다 했죠? 그러면 그 토지분 재산세는 이걸로 나와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 토지가 별도 합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나대지 갖고 있는 거 있죠? 나대지. 나대지 갖고 계시면 이거 나와. 종합 합산.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왜? 뭐 하려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그 세율이 틀려요. 그래서 토지는 3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154페이지 3절에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고 돼 있죠.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된 납세 의무자고요. 2번째가 얘예요. 얘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뭐, 나대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다. 맞았니? 틀렸니? 얘는 분리과세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맞추려면 뭘 외워야 돼요? 어떤 토지가 분리고, 어떤 토지가 별도고, 어떤 토지가 종합인지를 외워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분리과세. 자, 그럼 분리별도 종합이 우리 교재에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 어디까지 됐나 볼게요.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7 어디까지? 그죠? 167페이지까지 있네.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얼마 안 되죠? 이걸 싹 외워가지고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죠? 몇백 개 되죠? 몇백 개 되는데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하나 맞추는 거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한 10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꼴랑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몇백 개를 외워가지고 지금 봐봐. 교재 봐봐. 답답하지 않습니까? 책 봐도 이거 외워가지고 하나 맞춘대. 이거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시험에 잘 나와. 그럼 안 하느냐? 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그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 분리별도 종합해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일단 보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출제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 딱 봐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풀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지문을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도 과거에 다 나왔던 지문이지 새로운 문제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도 출제 자주 되는 거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딱 들으시고 보시면 되니까 괜히 이거 보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책 보고 뭐 쓰러지는 거죠. 이거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나중에 괜히 쓸데없이 뭐 이상한 거 하나 가끔 실강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째 이상한 거 하나 외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분리별도 종합적 어디에 속하냐? 그럼 나는 모를 때가 있거든요. 모르거든. 나 못 외운다니까 이거 다. 그때가 미리 얘기해. 수업식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강의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저한테 질문을 오지 말라고 얘기해. 왜? 나 모른다고. 미리 얘기해. 왜 와가지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못 외운다니까 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이상한 거 외워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서로 입장 곤란해지는 거야.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외워가지고 분리별도 다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서로 테스트하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제 강의할 때, 설명할 때 막 책 찾는 사람 있잖아. 있을 거 동영상도 막 설명 연락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그거 어디 있나 막 책 찾는다. 왜? 나를 못 믿어서. 나를 못 믿는 거죠. 제가 지금 신뢰성이 없어.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정확히 교재하고 맞는 일치 안에 찾아보려고 막 확인을 하고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신랑이 벌써 공부하겠어? 학원도 보면 실강할 때 보면 막 맨날 책 찾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딱 돌아서면 막 가만히 있고 또. 그렇게 신뢰가 없어 공부 못하죠.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설명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책은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돼. 그죠? 설명을 잘 들으면 교재를 안 봐도 나중에 정리할 때 보면 다 기억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재산세 파트 공부한 거죠? 그죠? 대상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가 구분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돼 있는데 이 주택과 일반 토지, 건축물의 과세 방법이 다르다. 그죠? 항상 주택은 뭐다?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고 항상 뭐다가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이 따로 과세되는 게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간다. 그죠? 그리고 이 주택에 겸용주택이 나오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겸용주택은 한 동이냐 한 구냐 요거 구분해서 한 동 그러면 주상복합 생각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되고 한 구는 상가주택 그래서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다가구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과표가 커져서 세율이 높아져 누진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뭔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과세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토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분리별도 종합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